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입니다. 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5월 이곳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 씨를 퇴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오른쪽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 발생하는 실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이슈가 잠깐 됐었는데요.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 실명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문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눈밑의 구조를 보면 겉에서부터 이제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고 그 속에 눈밑지방이 있는데 눈밑지방은 이 안화가 있으면 이 뼈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눈밑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밑지방을 수술을 하려면 그 안쪽까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눈밑지방을 둘러싸는 주머니를 열고 눈밑지방을 이제 꺼내서 아래쪽으로 옮겨서 고정해주고, 이게 눈밑지방 재배치인데 그냥 이 수술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실명이 생기는 이유는 이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때 그 지방세포, 그 지방 조직은 아주 그 많은 혈관들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랗게 그냥 지방만 있을 것 같지만 사이사이로 그 굉장히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로 그냥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거를 그냥 어떻게 내리겠어요? 그럼 이 덩어리 져 있는 거를 지방 조직을 이렇게 분리를 좀 시킨다고요. 이렇게 이 조직을 좀 이렇게 펼칠 수 있게 좀 풀거든요. 그러면 그 푸는 과정에서 혈관들이 좀 잘릴 수 있죠. 근데 그 잘리는 부분들을 다 지혈을 해야죠. 물론 지혈을 잘 해주고 이렇게 해서 눈밑지방을 밑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들이 이렇게 커팅이 돼서 거기서 피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지혈을 잘 해서 치열이 되면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배치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혈관에서 다시 피가 난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피가 계속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 그 지혈이 됐던 그 혈관에서 혹시라도 다시 출혈이 돼서 피가 난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밑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눈밑지방이 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지방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눈밑지방 재배치죠. 그러면 눈밑지방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겠죠. 피가 나면 일단은 겉에서 나니까 피가 나면 이렇게 붓겠죠. 피가 나면 당연히 그만큼 피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부어요. 그럼 눈밑이 이렇게 불룩해져요. 그리고 피가 나니까 이제 시퍼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피가 이렇게 조직으로 쫙 퍼지면 이제 멍이죠. 이렇게 퍼렇게 되면서 이게 어떤 멍이 드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피가 나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피가 나는 부분을 지혈을 해야 돼요. 지혈하려면 다시 열어야 되겠죠. 열은다는 거는 수술을 해서 열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피가 그렇게 나는데도 겉으로 이렇게 막 붓고 막 퍼렇게 되면서 이게 심해지면 이제 눈도 잘 못 뜰 정도로 이렇게 막 부어요. 눈이 잘 안 떠질 정도 이렇게 붓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만약에 그냥 놔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여기서 나다가 겉으로 이제 막 가는데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피는 계속 나는데 갈 데가 없다. 피가 나는데 피가 다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요. 속으로. 이 안화 뼈 안으로 이렇게 피가 점점 찬다고요. 근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저 끝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렇게 뇌 쪽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구멍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안에는 원래 안구가 들어있죠. 안구의 제일 뒤쪽이겠죠.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 안구의 제일 뒤쪽이 시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안구에 시신경이 연결이 돼서 안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시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저 뼈 안에 있는 거고, 이거는 뇌에서부터 시신경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피가 이렇게 차면 그 시신경 주위로 피가 꽉 차겠죠. 그러면 시신경을 압박하게 되겠죠.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근데
시신경은 시신경 주위로 이렇게 가느다랗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혈관이 시신경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시신경에 혈액을 공급하게 돼요. 우리가 모든 조직은 다 혈액 공급이 되어야지만 계속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시신경 주변으로 이렇게 꽉 차서 피가 차서 압력이 높아지면 그 시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렇게 눌리겠죠. 압력에. 그럼 피가 잘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혈관에 피가 잘 안 통하면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죠.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조직이 되니까 시신경이 괴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죽는 거죠, 세포가. 그럼 신경세포가 죽으면 당연히 시력이 안 나오니까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눈밑에 피가 나는데 피가 안화 쪽을 꽉 채워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고 그거에 따라서 시신경에 괴사가 생겨서 실명이 올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눈밑에 피가 나면 일단 겉에가 이렇게 부어요. 본인이 이걸 모를 수가 없죠. 수술을 하고 나도 살짝 부은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막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막 이렇게 막 퍼렇게 멍이 들고 이러진 않는다고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퇴원을 해서 집에 가셨어요. 근데 식사를 한다든가 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가 툭 하는 느낌이 든다. 탁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 밑에서 뭐가 이렇게 탁 끊기는 툭 하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한 15분, 20분 사이에 갑자기 밑에가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가 보통 있어요. 눈밑이 갑자기 피가 나서 갑작스럽게 확 붓는다고요. 근데 확 붓다가 보면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못 늘어나니까 보통 거기서 멈춰요. 거기서 못 간다고 안쪽으로 이렇게 피가 타고 들어가고 이런 일은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게 안쪽에 있는 그 조직을 밖으로 끄집어냈잖아요. 여기 있는 구조를 밑으로 끄집어내서 여기를 고정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 밑에서 피가 나니까 이게 타고 이렇게 이게 속으로 들어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그 정도가 되면 병원으로 연락이 와요.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드물게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다시 피가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 주의를 많이 이렇게 시켜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눈밑에서 다시 피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피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해라. 이 피가 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겠죠. 눈밑에 혈압이 높아지려면 그러니까 심장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우리 고개 숙여보면 어때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들죠. 숨을 참으면서 힘을 탁 주면 어때요? 이렇게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얼굴 쪽으로 이렇게 뭔가 압력이 높아지는 꽉 힘을 준다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얼굴 쪽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지혈이 됐던 부분이 다시 터지면서 피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라 그래요.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딴 건 다 필요 없지만 이거는 하나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거를 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진짜 잘 그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럼 이걸 해야 되느냐? 저는 그냥 넉넉히 한 달까지 말씀을 드려요. 조직이 완전히 들러붙어가지고 유착이 되면 혈압이 아무리 올라가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조직이 유착되는데 보통 빠르면 2주에서 3주 정도면 이제 유착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는 2주까지라도 말해도 되는데 저는 좀 넉넉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이걸 모험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한 달 동안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술은 이 눈밑지방 재배치 하안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눈밑에서 피가 났다 이러면 바로 수술한 병원에 연락을 해서 바로 이제 오시라 그러면 이제 그걸 바로 보는 거죠. 만약에 빨리 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일단 누르는 거예요. 여기를 압박을 해요. 그냥 자기가 아이스팩이나 이런 거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일단 압박을 차갑게 찬 얼음팩으로 압박을 하면 그래도 혈관이 이렇게 약간 수축이 되면서 피가 덜 날 수 있거든요. 그게 피가 난다 그러면 바로 얼음팩, 아이스팩으로 차게 찜질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멀리 있으니까 바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생각보다 피가 안 나고 멎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 실명이 올 수 있는 거는 사실 실명은 굉장히 큰 일이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능성은 있기는 해요.
이게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 피가 났는데 피가 많이 나서 이게 안쪽까지 안화까지 차서 그거를 압박을 해서 누르는 이런.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고여서 그걸 누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어떻게 하냐, 뭐 CT만 찍어봐도 우리가 CT를 찍으면 이 안화 뼈 안에 이렇게 피가 찬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일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 피가 났던 위치가 눈밑지방을 이렇게 내렸는데 뭐 내린 곳에서 난 게 아니라 만약에 저 속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데 그 안쪽에서 났다 예를 들어. 그럼 피가 나다가 겉으로 나다가 이게 뭐 이렇게 누웠는데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사실 굉장히 드문 거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겉에가 먼저 붓기 때문에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열어서 지혈을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수술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이미 부었던 것 같아요. 열었어요. 다시 열어서 지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바로 안 보였다. 뭐 이게 이제 기사인데 뭐 안타까운 일이죠. 지혈을 했는데 또 그게 또 낫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다른 곳에 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주의를 주거든요. 이거 조심하시라고. 압력이 올라가서 피가 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툭 하면서 착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이게 확 올라온다 이러면 꼭 연락을 해라. 저는 뭐 밤에도 나와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고 주말에도 저녁 때도 나와서 다시 이렇게 지혈한 적도 있고, 사실 이거는 다 같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또 뭐 어쩔 수 없이 생겼다면 빨리 지혈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일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 빨리라는 게 뭐 당장이 아니라 뭐 한 몇 시간 안에라도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는 진짜 저는 기사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참 안타깝다. 그래서 눈밑이 그럴 수가 있는 거다. 근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눈밑 수술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안 생기고 있는 거다. 수많은 그런 수술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지방 재배치 후에 실명이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